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경제부장 박기수입니다. 요즘 이 경제 관련 뉴스들을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죠.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가 2만 포인트 돌파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일날 2만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다른 주요 지수들도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일에는 조금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느라 소폭 하락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사실은 상당히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또 그 외국산 제품, 특히 중국이나 멕시코 등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 국경 조정세라고 이름을 붙인 일종의 보복성 관세를 상당한 비율로 물리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협박을 해서 사실상 이 많은 미국 기업들,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로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을 규모에 관계없이 보이고 있고, 또 해외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미국 내에 막대한 금액의 투자나 또는 이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의향을 이미 보였고요. 한국 타이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지금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는 바로 이번 주에 또 테네시 주에 2억 5천만 불 투자해서 이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또 이 MOU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이 공갈 협박이 상당히 통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모양입니다. 물론 기업들로서도 어차피 트럼프가 그 정책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멕시코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값싼 인건비 때문에 그쪽에 생산 시설을 많이 놔뒀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어차피 거기서 싸게 만들어 봤자 여기 들어올 때 무거운 관세를 물려야 되고, 또 최근에 한참 오르고 있는 이 물류 비용, 운송 비용 등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제1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이 있는 미국에 그냥 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크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관세를 물고 가격이 단가가 올라갈 바에는 그냥 찍히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이미지라도 좋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겼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세 정책을 포함한 세제 개혁 문제나 또는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럼프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대신에 적어도 미국 우선주의의 강경한 이 보용 무역주의를 내세운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게 현재까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이러한 이 강력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별탈 없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긴 과거 역사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상당한 우려를 받는데, 이게 개인적인 기우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 과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낳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세계화라는 게 결국 19세기 후반부터,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 또 반작용으로 항상 그 그늘로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결과가 또 보면은 특히 이제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결과로 연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 또는 글로벌한 상황, 경제 상황이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1929년 대공황으로부터 시작돼서 세계대전까지 가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 보호무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 과거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멀리 보자면 조금 정도는 다릅니다만 19세기 말에 이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라는 게 급속히 진전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식민지를 서로 정탈하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영국 연방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블록 간의 어떤 배타적인 이 무역이 위주로 됐었고요. 그 블록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신흥 국가들이 기존 강대국들에 도전한 게 결국 세계대전인데, 그 당시에도 세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면 그 당시에 국제 자본거래의 규모가 전체 국제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던 걸로 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는 게 서로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당시인데, 그게 결국은 그런 국제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이 서로 블록 간에서 배타적인 무역에서 피해를 본 국가들이 결국 챌린지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이건 뭐 2차 세계대전 직전인 대공황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때는 주로 이제 유럽 국가보다 미국이 더 주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행사했을 때인데요. 그 미국을 중심으로 보자면 2차 세계대전이 더 적절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 뭐 불황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미국 정부가 이 착수했던 게 뭐냐면, 우선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였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거 농산물에서 끝이려고 했는데 이 대공황이 좀 길게 연장이 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에도 뭐 수천 가지 공산품에 대해서도 60% 평균 60% 이상 관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런 특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취지입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만든 물건이 잘 팔리겠다, 외국 제품보다 하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뭐 주요 국가들 얘기겠습니다만은 캐나다도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고요.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일종의 관세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바람에 미국 제품이 어떤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로 다시 이전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화당 행정부였는데 그런 어떤 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루즈벨트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 후보는 우리가 저지른 보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됐다.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이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역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재밌는 거는 후보 대통령이 뭐 뉴딜 정책도 썼고, 지금 트럼프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것처럼 미국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걸 했지만, 생각보다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어떤 장벽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뭐 어쨌든 그 결과는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감을 해서 결국 브레튼 우즈라는 경제 체제를 통해서 세계 무역 기구 지금에 이르는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IMF 세계은행 등 어떤 경제 금융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유럽 쪽에서는 유럽 통합으로 나아가면서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됐는데, 결국 현재 지금 유럽에서 작년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올해 뭐 프랑스, 이태리 다 뭐 이른바 브렉시트라 등등 다 이 통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어떤 신고립주의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에 따르자면 이런 어떤 움직임이 계속되었을 때 뭐 앞으로 전쟁이야 뭐 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역사를 통해서 본 기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자세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